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병원 진료 기록을 떼갔다고 합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이 박 전 대통령 병원 진료 기록을 떼갔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건강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이제 불구속 10월 16일 날 구속 기간이 만기가 되니까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참고 자료로 아마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걸 떠나서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해봐야 하는 시도인 거죠. 자, 이거는. 시도라고 한다면 오는 다음 달 16일 자정까지가 구속 기한 만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에서 풀어주기 위한 시도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재발부되지 않으면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특검에서는 SK나 롯데 그 추가로 돈을 요구했던 그 공소 사실을 가지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원했던 거죠. 요청을 그렇죠.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는 그건 이미 재판의 심리가 다 끝났다. 사실관계가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증거 조사가 다 됐기 때문에 굳이 그걸로 구속할 필요성은 없다. 그러니까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더불어서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이제 그런 자료를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주 4회 재판이라는 걸 받은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유일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변호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신 게 아닌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법조 쪽에 좀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주 4회 재판이라는 건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무후무할 거, 유일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재판부도 무지 힘들고 특검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가장 힘들겠죠. 본인이 이제 피고인석에 있는 거니까. 대신 그만큼 혐의도 많고 또 증인들도 많고 이 신문할 사람들이 많다는 상황이겠습니까? 이게 좀 하나마나한 얘기지만 굳이 특검에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굵직한 그 범죄 사실, 공조 사실 몇 개로 기소를 했던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네. 너무 좀 작은 일은 아니지만 여하튼 굵직한 건 뇌물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기소를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하나마나한 얘기지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노은지 기자.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기록, 검진 기록을 떼갔다는데 그 기록에는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취재가 됐습니까? 일단은 건강검진 저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총괄을 했을 때 검진 결과 이상은 없었는데 일단 7월에 발가락 통증을 호소했던 거는 내성 발톱의 문제다 이렇게 적시가 됐고요. 그리고 8월에 허리 통증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 증상 그리고 소화기관 문제는 역류성 식도염인 걸로 정리가 됐는데 근데 제가 좀 하나 궁금해서 이수희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은 휠체어를 타고 이제 보통 이제 구속 수감자들이 이동을 하면 뭔가 꾀병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 내에 있는 진료실을 이용하지 않고 외래 진료를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좀 위중한 어떤 질환 증세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전직 대통령이고 아무리 탄핵당한 대통령이어도 저런 예우 정도는 저는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런 휠체어나 이런 거는 그 구치소 내에서의 배려나 아니면은 원칙일 수도 있고 또 병원에서도 아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 허리 때문에 지금 휠체어를 탔을 때가 허리 때문이었었거든요. 당시 이제 걷는 게 약간 불편한 상황에서 저런 거는 통례적으로 저렇게 처리를 하죠. 예. 자, 이수희 변호사, 그럼 다시 정치적인 분야로 좀 돌아와서 여쭤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과연 다음 달 16일 자정에 풀려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에 대해서 정치권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엄밀한 의미로 이제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1심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일부 무죄는 있었지만 그 중요한 그 정유라에 대한 지원은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공범이 유죄가 난 상황에서 불구속 재판은 어렵겠죠. 네. 네, 이게 이제 통례적으로는 그래요. 통례적으로는 그렇다. 그럼 정치권에서 특히 야권에서는 추석 전에는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희망하는 희망 섞인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결국 희망에 불과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과연 재판부가 이 불구속 아직도 결정을 또 내릴 수 있어요? 27명, 28명이나 증인들이 남아 있고 아직도 거쳐야 될 절차도 많고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부담이 많겠죠. 저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그 신뢰가 없을 것 같아요. 재판에 주 사회나 이루어지는 재판에 꼬박꼬박 참석을 할 수 있을까? 참석을 할까? 네, 불구속으로 풀려났을 경우에 성실하게 임할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오늘 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이뤄지고 있고 또 다른 재판들도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여러 재판이 열리는데 저희가 특이한 인물이 오늘 출석하는 걸 한번 봤어요. 바로 특검의 특급 도우미로 불렸던 장시호 씨인데 장시호 씨 오늘 누구 재판에 나온 겁니까? 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 출석을 한 건데요. 증인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장시호 씨 얼굴이 좀 궁금해서 계속 들어오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안타깝게도 증인보호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일단 외부의 그런 접촉 없이 대기실에 있다가 법정으로 바로 들어갔다는 현장 기자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증인보호 신청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지 않은 채로 법정에 들어가는 네. 거군요. 그래서 원래는 제일 첫 증인이었는데 일단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먼저 기치료 아줌마라고 하는 그런 증인이 먼저 이제 중간에 신문을 받고 중간에 장시호 씨가 들어간 것으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장시호 씨가 오늘 증인석에 앉아서 이제 증언을 하는 그 분야는 이제 비선 진료, 사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혐의를 받는 게 이 비선 진료, 정당한 방법이 아닌 그런 뭐 비선의 루트를 통해서 진료를 받은 그 비선 진료를 묵인해줬다. 혹은 문을 열어줬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어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장시호 씨에게 추가적으로 신문을 하기 위해서 장시호 씨가 오늘 출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치료 아줌마로 불렸던 오모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이 오모 씨 왜 불려 나왔는가 봤더니 청와대를 자유롭게 또 드나들었던 보안 손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이 오모 씨 오늘 법정에서 기치료를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 오늘 회의석상에서 아침에서 기치료가 과연 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혹시 기치료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좀 생소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판부도 사실 이게 기치료가 어떤 행위냐가 사실 궁금해서 이 오모 씨에게 직접 시연을 해달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법정 경위, 여성 법정 경위를 진짜 매트에다가 한번 이제 눕혀놓고 이것이 기치료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오모 씨에게 직접 시연을 부탁을 했는데 보니까 뭐 사실 안마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가 흐르는 흔히 말하는 기치료학에서 기가 흐르는 곳을 이렇게 누르거나 약간 풀어주는 그런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치료가 기치료가 되겠는데 사실 뭐 일단 재판부가 대통령에게 이런 치료를 통해서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지 혹은 뭐 신체 접촉을 최대한 삼간 적이 있는지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물어본 이유가 기치료를 물어본 이유가요. 사실은 법률적으로 이것이 진료 행위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또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수희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영선 전 행정관을 뭔가 처벌은 하긴 해야 되는데 딱 걸리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프리패스로 이제 주사 아줌마가 들어가고 기치료사가 들어간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비의료인들이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어떤 의료 행위, 치료 행위를 한 거는 의료법 위반이니까 그것을 도와줬다고 그래서 그 의료법 위반에 방조범으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주사 아줌마 주사는 진료 행위가 맞는데 치료 행위가 의료 행위가 기치료가 그럼 의료행위냐 아니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의료행위가 아니면 그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니까. 그래서 법정에서 기치료가 뭔지까지 시연을 한 건데 참 코미디죠. 이거는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그 공소 사실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이런 진술을 좀 했거든요. 의료기기를 쓴다거나 약품을 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좀 진술을 했더라고요. 기치료 아줌마가. 그렇다 하더라도 치료 행위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기치료 아주머니의 그 행위를 의료 행위로 볼 수 있느냐? 그럼 뭐 의료기기 주사기를 썼다든가 이러면은 그거는 의료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안마 같은 그런 거에서 기라는 게 그분은 주장하는 게 자기는 그건 기를 불어넣어 주는다는 건데 저는 이거는 의료 행위로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 재판에서 그게 의료행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영선 전 행정관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서 이런 사람들 보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에 들락날락하게 하는 편의를 제공했느냐가 더 큰 문제일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오랜만에 법정에 등장한
특검의 특검도움이 장시호 씨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들도 또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바로 국회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친박계 의원들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까지 자처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굳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 이미 모든 전부 수입이 끝났고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자연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외는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신체의 자유를 구하라. 예, 친박계 의원들 유명무실해졌는 줄 알았더니 16명이나 또다시 국회 기자회견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 노원지 기자, 무슨 일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검찰에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하나 추가를 하면서 구속 기간을 좀 연장하겠다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박계 의원들이 특히 정가분 의원이 그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불구속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신체 자유를 허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만료가 되면 풀어주라는 의미에서 저런 기자회견을 자처하게 된 겁니다. 자, 정가빈 의원이 지금 대표로 이야기를 하는 영상 지금 보셨는데 저는 저 대표 자리에 가장 맏형이라고 불렸던 서청원 의원이 설 줄 알았는데 서청원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네요. 왜 그런 거죠? 일단은 그 아름아름으로 좀 연락을 해서 모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윤상현 의원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윤상현 의원도 안 그렇죠. 보여요. 김태흠 최고위원의 모습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뭐 이렇게 일정이 없는 의원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뭐 다 모일 수는 없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친박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은 당에서조차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정가균 의원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원래는 저는 저 혼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다 하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많은 동료 의원들이 참석하게 됐고요. 당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당이 알게 돼서 당이 먼저 하겠다는 것을 저는 이미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렸고 이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먼저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서청원 의원이 왜 안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주도한 인물이니까 정계분 의원에게 물어봤는데 일단은 서 의원에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서청원, 뭐 최경환 의원은 참석을 하긴 했지만 서청원 의원이 옆에 섰을 때 이게 마치 친박들이 뭔가 뭉쳐서 집단 행동한다 이런 말이 나올까봐 오히려 빠지길 바랬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 오히려 서청원 의원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늘 뭐 점심을 같이 할까라고 했는데 일정이 좀 맞지 않아서 만나지는 못했는데 일단 저렇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일단 최경환 의원이 오랜만에 등장을 했고 특히 출당 권고 조치를 받은 이후에 뭔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저렇게 내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하는 뭐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최경환 의원은 기자들이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했더니 어디까지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 나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을 좀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박 전 대통령이나 본인에 대한 출당 조치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려는 뭐 이런 거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일단은 개인 인권 문제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저렇게 기자회견을 한 16명의 친박계 의원 중에 또 한 명 좀 눈에 띄는 의원이 있는데 바로 김진태 의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네. 김진태 의원 그러면 최근에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위기에 몰렸다 했었는데 오늘 또 기자회견장에 나온 거 보니까 뭐 좋은 소식이 있나 봐요. 이제 기사회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내 경선 때 그 뭐 매니페스토에서 내가 그 3등을 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저 문자 메시지를 날린 것이 허위사실 공표가 돼서 기소가 처음에는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원도 선관위에서 다시 이제 재정 신청을 해서 재판까지 갔어요. 1심에서 저는 김진태 의원이 무슨 자신감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국민 참여 재판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벌금 2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의원직을 상실하잖아요. 그게 바로 항소를 했고 이번 이제 서울고법에서 그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없다. 다소 과장은 있었지만 그래서 이것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가 났고 아마 김진태 의원이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그 목소리가 낮았었는데 무죄 이후라서 새롭게 또 SNS 활동이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당초 다음 달 16일 자정까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이 다가오면서 더 정치권 움직임도 바빠지는 것 같은데요. 연장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정치권에 미칠 영향 또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들고 나온 정치보복 주장 앞으로 좀 심상치 않은